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여러분들하고 민법 과목을 맡게 된 이름 여기 있어요.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60 이상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이 60점 맞기가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갈수록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야 좀 쉬웠지만 요즘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요. 민법도 어렵고 뭐 부동산 2차 과목 공법은 뭐 많이 더 어렵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올해 33회였어요. 얼마 전에 40문제 오지선다죠. 올해 33회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 거꾸로. 자,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입니다. 5개 지문에서 다음 중 틀린 걸 물으면 틀린 게 정답 지문이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하면 옳은 지문이 정답 지문이라고요.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문제는 40문제 다 알고 계시죠? 자, 시험 과목은 5과목, 그중 민법 올해 33회 OX 싸움이에요. 오지선다라는 것은 결국 다음 중 틀린 거, 이게 정답 지문이고,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으면 옳은 지문 하나가 정답 지문이죠. 결국 해당 지문이 맞냐 틀리냐, 그거 계속 맞냐 틀리냐 OX 싸움이에요. 그게 40문제, 즉 200개 지문이 나오겠죠. 5, 4, 20. 그래서 결국 OX, 이걸 내가 판단하는 게 객관식 오지선다 시험인데,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그동안은 보통 약 절반 이상이 이렇게 나와요. 틀린 게 거의 한 70%. 근데 볼래요? 올해 시험 몇 개 나왔냐? 40문제 중 6개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게 원래 24개 나와야 되는데 60% 나와야 되는데 6개 나왔어요. 자, 다음 설명 옳은 것은, 보통 옳은 것은 한 12개 정도 나와요. 12개. 그런데 올해 15개 나왔어요. 자, 틀린 것은 6개밖에 안 나왔고, 다음 옳은 걸 물은 게 15개 나왔어요. 틀린 걸 물은 문제가 우리한테 좀 편할까요? 옳은 걸 물은 문제가 우리한테 편할까요? 우리가 편하게 접하는 문제는 틀린 걸 물은 거예요. 4개가 옳은 것은 좀 익숙하거든. 틀린 지문은 조금 중요한 데다 장난을 친다고요. 틀리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많은 틀린 걸 물은 게 더 쉬워요. 다음 중 옳은 것, 장난친 4개를 다 골라내야 되거든. 틀리게 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특성은 옳은 걸 물은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15개. 한 12개, 10개에서 12개 정도 나오는 게 그동안 패턴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시면서 조금 힘들게 본 거예요. 어렵게 느껴져요. 틀린 게 많을수록 조금 쉽게 느껴지고요. 옳은 걸 물은 문제가 많을수록 틀린 거 계속 잡아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올해 시험이 다 민법이 어려웠다. 자, 어디에 대해 해당하는 거, 단답형 문제 4개 나왔어요. 결국 자, 봐요. 틀린 걸 물은 거하고 어디에 해당하는 거 합쳐서 10개. 옳은 걸 물은 게 15개. 25개 나왔죠. 그러면 40문제 중 25개 나왔고, 남은 문제는 15문제. 박스 문제가 15개 나왔어요. 박스 문제는 박스 쳐놓고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3개 지문 아니면 4개 지문을 줘요. 여기서 다음 설명 중 모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틀린 걸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가 나와요. 그러면 정답 지문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3개일 수도 있어요. 즉 오지선다는 하나만 알면 한 문제를 맞히지만, 박스 문제는 최소 하나 또는 2개, 3개까지 알아야 그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지문을 구성해, 정답 지문을. 그래서 박스 문제가 어렵게 난이도 상 박스 문제는 지문 3개까지 알아요. 4개 중 3개를 알아야 맞히게 해요. 보통은 절반 확실히 알면 박스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틀린 것 제끼고 맞는 거 포함시키고 이렇게 박스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박스 문제가 올해 15개가 나온 게 올해 33회 기출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시험에 박스 문제가 10문제 넘은 예가 없어요. 32년 동안. 항상 박스 문제, 작년에 9문제 나와서 엄청 나왔다고 했어요.
31회 때 재작년에 8문제 나왔어요. 그때도 엄청 나왔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절대 5문제를 안 넘었어. 30년 동안. 그런데 31회부터 2년 전부터 8문제, 작년 9문제, 박스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2년 동안. 그래서 올해도 예상했어요. 박스 문제 많이 나올 거라고. 10문제쯤 예상했어요. 8문제, 10문제. 그런데 무려 15개가 나왔죠. 그래서 올해 수험생들이 옳은 걸 물은 거 15개, 박스 문제 15개, 무려 30개. 정확히 알아야 옳은 거 고르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2개까지 정확히, 또는 3개까지 알아야 박스 문제 한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올해 30일 민법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올해 33회 시험은 어려웠다고 평가돼요. 32회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32회에 버금갈 정도로 쉽진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 힘들게 봤죠. 하지만 채점하면 점수는 나와요. 시험을 어렵게 보는 거하고 점수가 안 나온 거하고는 달라요. 시험은 어렵게 보지만 점수는 나와요.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어렵게 볼 뿐이지 점수는 나옵니다. 시험을 오히려 쉽게 보면 점수가 오히려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은, 요즘 모든 시험은 쉽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시험 보고 합격합니다. 그래도. 자, 사례 문제란 게 민법에 나와요. 갑을평. 사례 문제라고 해요. 보통 이제까지 사례 문제는 12에서 16 정도 나와요. 30년 기출. 그런데 올해 특성이 박스 문제가 많이 내버렸죠. 옳은 것도 많이 내버렸죠. 필연적으로 사례 문제까지 많이 내면 출제료는 맞아 죽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40문제 중 9개. 10개 미만으로 나온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보통 12개에서 15개는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박스 문제, 옳은 걸 많이 내니까 사례 문제를 좀 줄여준 것 같아요. 만약 이것까지 12, 15개 나왔으면 더 어려웠겠죠. 사례 문제가 이론 문제보다 더 좀 어렵게 느껴져요. 수험생한테. 그래서 올해 시험은 민법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었고 그래도 어려운 편에 속했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예요. 시험은 어려웠지만 다 합격했습니다. 올해도 한 100명 합격했어요. 이 학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40문제. 원래 오지선다면 5, 4, 20, 200개 지문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와버려서 박스 문제 지문 5개가 아니라 3개에서 4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줄었어요. 173개 지문. 제가 일일이 다 쉬어봤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면 바보. 200개에서 박스 지문만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11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40문제 총 173개 지문. 자, 우리 민법은 뭐가 지문으로 나오느냐? 첫 번째, 법조문이 나와요. 우리가 공부할 대상 첫 번째, 법조문. 관련 이론. 그 다음 뭐가 나온다? 민법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그러면 173개, 200개라고 하죠. 평소 200개 지문 중 법조문 관련 지문하고 대법원 판례 지문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올 것 같아? 200개 중. 오지선다. 40년 200개 중. 어느 정도 비율로. 판례가 더 많이 나온다? 법조문이 더 많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가 훨씬 많이 나온다? 아니면 조금 더 나온다? 대법원 판례가 법조문보다 더 많이 나온다? 자, 봐요. 법조문 이론 지문 173개 중 93개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 80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법조문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뭔가 오해를 하시오. 지문은 법조문이 항상 5대5 또는 6대4예요. 200개 지문 중 절반 이상은 법조문 관련 지문이에요. 대법원 판례는 비슷하거나 90, 90 또는 살짝 작거나 어떤 때는 90대 80 된 해도 있어요. 5대5 잡으면 돼요. 5대5, 6대4. 즉 무슨 얘기냐? 민법은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나오는 기출 현황은 50대 50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잡고 법조문 중요해요. 단지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게 정답 지문이라고요. 옳은 게 정답 지문이죠. 이 정답 지문은 대법원 판례가 70%예요. 무슨 얘기냐? 판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법조문 나오긴 나오지만 틀린 걸 하나를 알면 한 문제를 맞히죠.
그걸 정답 지문이라고 해요. 그 정답 지문은 대부분 판례에 더 많이 박아놔요. 그래서 결국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다는 얘기. 그렇다고 법조문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일단 시험 지문에 막 등장해.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답 지문 비율로 따지면 판례가 조금 더 많다. 70에서 많으면 80%까지. 75 정도 잡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30년 기출 다 분석해 봤어요. 일일이 지문지가 다 지었어. 어떤 건 법주문 관련 지문이고 어떤 건 대부분 판례 지문. 여러분들은 구별을 못 하죠. 하지만 저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50대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기출. 모르는 지문. 지문을 읽었는데 처음 들어봐. 뭐지? 이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1년 동안 공부 안 한 지문. 반드시 만나요. 올해 몇 개 나왔느냐? 21개 나왔어요. 즉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했는데 처음 만나요. 이 지문을. 즉 첫 기출 또는 기퉁이 모르는 지문. 21개. 그러면 173개 중 21개. 많다, 적다? 적다. 약 200개 지문으로 따지면 10%쯤 돼요. 항상, 해마다 15개에서 25개까지 해마다 모르는 지문 나와요. 첫 기출 나와요. 비율은 약 10%예요. 15개에서 25개. 그러면 200개, 180개 지문에서 21개. 문제 개수로 따지면 4개예요. 5, 4, 20이니까. 이 모르는 지문, 첫 기출 지문 21개가 내 60점 이상 합격 점수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21개가. 개수로 문제는 4개죠. 4, 5, 20이니까. 이 4개가 내 합격 점수 60점 이상 합격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 전혀 안 미쳐요. 내 문제 틀려도 돼. 그 다음, 내 문제가 아니에요. 21개가 헛부러져 있어요. 지문 5개 중 모르는 지문 하나 있고 4개는 내가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 정답 고르는 거예요. 2개가 모르고 3개는 내가 공부한 동네. 거기에 정답 지문 박혀 있어요. 모르는 지문에는 정답 지문이 거의 박히지 않아요. 정답 지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기출 잘 모르는 지문은 문제 맞추는데 별 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쳐. 단지 어렵게 느껴져 시험이. 뭔 소리지? 처음 봐. 느낌만 어렵지. 정답 지문은 그 다음 지문에 박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해마다 모르는 지문 나와요. 첫 기출 나와요. 해마다. 아무 상관없어. 물음표하고 다음 지문 가다 보면 정답 지문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르는 지문 만났다고 당황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답 지문 아니에요. 흘러갑니다. 저는 이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절대 모르는 지문이 해마다 나오니까 결국 학개론도 그렇고 우리 민법도 그렇고 우리 시험 지문은 기출에서 다 나와요. 90%. 30년 기출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한 해 200개씩 따져봐요. 10년이면 2,000개, 30년이면 3배, 6,000개 지문이 등장했어요. 6,000개 내용이죠. 6,000개 내용에서 다 나와요. 모르는 지문 20개, 10% 무시해. 해마다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30년 동안 기출된 그 내용을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아서 일부는 또 제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귀퉁이 같은 거. 기출도 다 공부 못해요. 1년 동안 공부해서도 안 되고 그중 20%는 또 제껴야 돼. 왜? 중요하지 않은 흘러가는 지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중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것 위주로 민법은 갈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합격 전선 60점 이상 70점대 8점대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절대 양을 늘리지 말고 중요한 걸 반드시 내 걸로 만든다. 그 마인드로 이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이유 절대평가니까. 6점 이상. 상대평가하면 귀퉁이까지 다 해야 돼. 왜? 내가 옆에 사람을 떨쳐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공부해서 알아야지. 하지만 우리 시험은 6점 이상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중요한 것만 거기서 실수하자면 난이도 하에서만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7점 이상, 8점 이상 문제는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 어려운 문제는 틀리지 뭐. 첫 기출 모르는 지문 틀리지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데서만 실수하지 말자.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공법은 첫 기출이 약 30%를 차지해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야. 공부 안 한 내용이 아예 30%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70점이 100점이야. 공법은.
그래서 공법을 열심히 하면 30%는 아예 던져야 돼요. 7점 이상은 그냥 던진다는 생각하고 7점이 100점을 생각하고 50점대, 60점대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법도. 교수님이 가르친 내용 그것만 하기에도 벅차요. 교수님 믿으시고 이것 꼭 하세요. 저는 이제 별 하나, 별 셋, 별 5개 드리거든. 그러면 별 3개, 별 5개를 5개 치기 힘드니까 왕별해서 큰 별로 하나 빡 왕별 그래요. 그럼 별 3개 하고 왕별 제가 해줬으면 그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 걸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정답 지문이 나와요. 정답 지문. 물론 별 하나일 수도 나오고. 그래서 교수님이 강조한 거 그거 반드시 자기 걸로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 많은 지문이 OX가 골라집니다. 자, 난이도상 통상 80점대 이상이 있죠? 20% 6개에서 8개 정도가 항상 난이도상이에요. 난이도상은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8문제는 그냥 틀려도 돼요. 맞추면 좋고 틀려도 합격 전선에 아무 이상 없어요. 자, 약 20% 정도 돼요. 틀려도 돼요. 자, 올해 시험의 특성 난이도 하 문제는 줄고 난이도 중간 난이도가 늘어났어요. 옳은 거 박스 문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전같이 딱 문제를 보면 답이 탁탁 한 줄짜리 지문들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추려고 다 골라내고 X야 X야 3번이 옳구나. 박스 문제도 아이고 4개 중 3개까지 알아야 이 2개 중 꼭 헷갈리잖아. 2개 중. 그래서 난이도 중 문제 중간층 난이도가 훨씬 높아. 내년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내년도. 그래서 예전같이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난이도 하 문제가 많이 줄어요. 대신 난이도 중이 두터워져. 대신 난이도 상은 항상 8점 이상은 난이도 상이니까 그 문제는 틀려주고 우리는 60점대 민법 70점대 그게 목표예요. 70점대 그러면 60점대 중후반은 맞아요. 나는 60점만 맞을래 그러면 50점 나와요. 공부는 80점을 목표로 할 거예요. 8점을 목표로 하고 70점대 맞는 거예요. 한두 개 실수했어. 그러면 60대 중반, 후반. 그렇게 민법 점수는 맞으려고 1년 동안 고생할 거예요. 자, 민법 공부 방법.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할게요. 법이죠, 법. 법 과목. 쉽지 않아요. 뭐 법대 나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법대 안 나오실 걸로 믿고 법 과목이 쉽지 않아요. 법대를 가면 처음 만나는 법 과목이 민법이에요. 민법, 형법, 그중 민법이죠. 자, 법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우린 시험 보러 왔죠. 민법을 공부하기 온 건 아니에요. 우리 민법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 우리 시험 출제 대상이죠. 법조문, 관련 이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5대5로 나오죠. 50%, 50%, 아니면 6대4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법은 민법에는 제1조, 제2조, 제3조 쭉 있죠. 민법이 1118개 조까지 있어요. 무려 1200개 법조문이 있어요. 그중 우리 시험범에 나오는 건 이제 그중 일부지만 법조문이 1차적으로 우리 공부 대상이에요. 그 다음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사람들이 소송 걸죠. 민사소송.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이 떨어지고 항소하면 2심으로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래도 또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결 때린 거 그걸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례라고 해요. 민법은 법조문도 나오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요.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만 판례가 나오고 공시세법하고 공법은 법조문만 나와요. 법조문만. 대법원 판례까지는 안 내요. 거기까지 내면 죽으니까. 그래서 공시세법하고 공법은 법조문만 내요. 근데도 공법이 어렵지. 왜? 법조문이 너무 많아요. 공법 관련 법조문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중 시험에 그래도 나올 만한 것만 1년 동안 하는 거야. 그게 7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맞춰야지 생각하죠. 나머지 30%는 어차피 기퉁이 조문이 나오니까 그건 버려야 돼. 그래서 민법은 대부분 판례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2차 과목 공부 방법하고 민법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50대 50이지만 정답 지문으로 따지면 대법원 판례가 약 75%니까. 즉 대법원 판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내가 내 걸로 만들려면 반드시 기초가 돼 있어. 이게 기초예요. 법 조문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법원 판례는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단순히 외운다. 결론을
못 외워요. 왜? 있다 없다가 너무 많으니까. 민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개론도 외워야죠. 2차 과목, 법과목도 외워야죠. 대부분 판례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법조문은 어느 정도 외웁니다. 법이 그러라고 규정해 놨으니까. 물론 그 법조문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막 외워야 돼요. 법조문은. 하지만 대부분 판례 공부 방법은 무조건 판례 결론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고생만 해요. 효과도 없어요. 판례 결론을 이해하고 풀어갑니다. 법조문 공부하는 방법하고 대부분 판례 공부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1차 민법 공부 방법하고 2차 법과목, 세과목 공부 방법이 좀 더 달라요. 과목별로 다르고 내용별로 달라요. 자,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고 풀어간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공부는 외우는 거지. 뭔 이해하고 풀어가 뭔 말이야? 자, 대법원이 이렇게 봤어요.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봤어.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대요. 대법원이. 그럼 우리 시험은 이게 나와요. 두 줄짜리 문장으로 이러이러한 경우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야. 할 수 없다? X지문. 그러면 대법원이 이 경우에 할 수 있구나. 시험에 나온 거 막 외웁니다. 이 경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수백 개예요. 대법원 판례가. 어느 경우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게 섞여 있죠. 유효냐 무효냐 섞여 있죠. 그러면 결론을 막 외우면 그 전화번호 외우는 거 똑같아요. 죽어라고 외워야 돼. 죽어라고 까먹어. 빛의 속도로. 헷갈려. 시험 지문에서 있었더라 없었더라. 이게 단순 암기예요. 판례의 결론을 있다 할 수 있구나. 그냥 외우는 거. 무턱대고 외우는 거. 단순 암기. 민법은 절대 단순 암기하면 안 돼요. 대부분 판례 공부 방법. 법은 어느 정도 법조문은 막 외워야 돼. 단순 암기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차 법과목은 막 외우라고 하는 거야. 왜? 시험이 법조문만 나오니까. 거기는 막 외워야 될 게 많아요. 하지만 민법은 정답 지문의 7, 80%가 대부분 판례밖. 결국 판례를 잡아야 돼요. 민법은. 법조문은 50%나 나오니까 또 해야 돼. 근데 대법원 판례는 같은 비중으로 나오지만 정답 지문은 또 높아. 결국 대법원 판례가 법조문보다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답 지문이 중요하니까. 결국 둘 다 공부해야 되는데 판례 결론을 너무 많아요.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너무 많아. 수백 개. 그걸 어떻게 있다 없다를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판례 결론 시험에 나온 건 이거지만 대법원은 왜 이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판례 결론이 나온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냥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래서 있는 거예요.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우리가 계속 풀어갈 거예요. 이게 이해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일단 지문 내용이 뭔 소린지는 고개는 끄덕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봤는지 그 이유를 통해서 판례 결론을 계속 훈련할 거예요. 이걸 저는 훈련한다고 그래요. 왜 대법원이 할 수 있다고 봤는지 이 이유를 알면 왜 이 판례가 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래서 할 수 있다고 봤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 이유는 시험 지문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 판례 보고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지. 맞는 지문이네. 없다고? 아닌데? 할 수 있는데? 이 이유를 알면 이 판례의 결론이 온전하게 내게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잘 안 헷갈려. 기억이 오래 가요. 대법원 판례는 절대 판례 결론을 단순히 막 외우지 마시고 그거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나중에 살짝 틀어버리면 못 맞춰요. 그래서 반드시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걸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제 훈련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는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소한 공부 방법. 제가 흑판에 설명할 때 여기 집중해서 듣습니다.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돼요. 저는 흑판에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흑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해당 단어에 손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흑판을 보아야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모습을 보고 이 단어 그러면 속으로 읽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일단 이해가 가요. 일단. 두 줄짜리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해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두 번째가 판단이거든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좀 몰라.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 자격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지 O인지 X인지 그걸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서 일단 그 문장,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먼저. 그러면 이해됐다고 해서 우리 시험인 맞아! 틀려! OX가 이해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나오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정해진 100분 안에 두 과목 80문제를 봐야 되니까 결국 이해만 해서는 또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외워야 돼요. 결국 공부는 외워야 돼요. 어느 정도. 자,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이해해도 내일 모레 며칠 시간이 지나면 또 당연히 까먹어요. 우리 경력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 과정을 도는 거예요. 11월 2달, 1월 2달, 3월 2달, 5월 2달, 7월 2달, 9월, 10월 2달 무려 6순환을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까먹었지만 얼마 후에 또 들을 거고 또 들을 거고 또 들을 거고 그러면 외워집니다. 외우려고도 하시고 자꾸 하다 보면 외워져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민법. 먼저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특히 11월 과정. 먼저 고개 끄덕여요. 그 다음에 외우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반복하면.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할 거예요. 단순 암기. 전화번호 외우듯이. 그리고 민법 점수 안 나와요. 살짝 틀어버리면 뭔 소리인지 몰라버려요. 그래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외웁니다. 이해가 되면 암기가 잘 돼요. 잘 외워져요. 그다음 우리 시험은 꼭 안 외워도 OX 고르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민법이 그래요. 민법은 안 외워졌어도 OX가 골라져요. 우리 목적은 맞냐 틀리냐 그거 고르는 거죠. 이해만 됐어도 OX 많이 골라져. 민법의 특성이에요. 2차 과목은 안 외우면은 거기는 많이 안 골라져요. 하지만 민법은 안 외워졌어도 지문을 읽으면 이해가 되면 결론이 바로 떠올라요. 이게 민법 과목의 좀 특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험은 외워야 돼요. OX 빨리빨리 골라서 정해진 시간 안에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해가 잘 될수록 암기가 잘 돼요. 그래서 잘 외우려고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잘 외우기 위해서 이해해라. 결국 시험은 외우는 거지. 잘 외우려고 이해해라. 무조건 외우지 말고. 무조건 외워도 돼요. 하지만 모래성이에요. 금방 까먹고요. 기억에 영속성이 없어요. 단순 암기는. 이해된 바탕에 외워지면 기억이 오래가요. 기억이 오래간다는 얘기는 시험 지문에서 안 헷갈려요. 막 외운 것은 시험장 긴장되는 속에서 생각이 안 나요. 온전한 내게 돼 있을 때 OX가 팍팍 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할 거니까 가급적 특히 지금 11월, 1월 그때는 외우는 쪽에 방점을 두지 말고 모든 과목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법 과목은 먼저 이해가 돼야 잘 외워져. 2차 과목도 똑같아요. 결국 2차 과목 많이 외워야 되지만 이해가 잘 된 사람일수록 2차 과목도 잘 외워져요. 진짜 그래요. 법 과목의 특성이에요. 법은 이해를 기반으로 외워줘야지 단순 암기, 전화번호 외우듯이 하는 거 본인만 스트레스 받고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안 외워져요. 되게 외울 게 많거든요. 이해가 잘 될수록 잘 외워져. 이걸 잊지 마세요. 그게 법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눈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소리 내어 뱉어버리세요. 소리 내어 뱉어버려요. 법률 용어 처음 만나는 법률 용어 낯섭니다. 여러분들. 많은 법률 용어가 튀어나와요. 이걸 빨리 내 걸로 만드는 방법 뱉어버려요. 5번씩 뱉어버리세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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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서. 그러면 이 법률행위란 네 글자 법률 용어가 내게 되는 게 훨씬 빨라져요. 눈으로 보면 내게 되는 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 소리 내어 읽으세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막 따라하세요. 좀 시끌벅적 해야 돼. 너무 조용하면 제가 그래 독서실을 싫어하게 해요. 너무 조용해. 저는 도서관이 좋아요. 도서관은 조금 시끌벅적하잖아요. 공부는 살짝 시끌벅적하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공부.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해. 소리 내세요. 아셨죠? 아주 좋은 공부 방법. 그 다음 너무 진도에 치이지 마시고요. 방금 본 내용을 고개 들고 정리를 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아, 볼 게 많아. 막 읽어. 그거보다 볼 게 많지만 일단 하나 읽고 고개 들어서 그래. 방금 본 내용 그래. 단어 중심으로.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읽었어.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가지 말고 고개를 들어. 방금 본 그래.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해야 된다고 고개 들고 내가 한번 되풀이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돼요. 방금 본 내용을 고개 들고 혼자서 글을 안 본 상태에서 책을 안 보는데 내가 한번 따라하죠. 글로 써도 되고 고개 들고 따라했다. 그러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눈으로 보는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방금 본 내용을 고개 들고 한번 음미하세요.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정리해요. 내가 뱉어냈다는 얘기는 내게 돼요. 근데 눈으로만 보고 한번 되풀이 과정을 안 하죠. 내게 안 돼요. 계속 눈으로만 보고 OX를 못 갈라요. 하지만 되풀이해서 내가 말로 한번 뱉어내버렸다. 그러면 그 지문 내용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반드시 진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건 고개 들고 방금 본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단어 중심으로. 자, 우리 시험 지문은 2줄짜리, 3줄짜리, 4줄까지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이 경우 얘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결론이에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둘을 OX 선택하는 싸움이에요. OX 싸움. 그러면 이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OX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지문에 대한 맞느냐 틀리냐는 이유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두 번째 어느 단어를 가지고 바로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즉 문장은 2줄짜리지만 반드시 중심 단어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문장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면 대가리가 있죠. 누군가 리더가 있게 돼. 2놈이 모여도 한 놈이 리더하고요. 5명이 모여도 꼭 한 놈이 생겨요. 100명이 모여도 리더가 생겨요. 2줄짜리, 3줄짜리 문장에 리더가 반드시 있어요. 어느 무리에나. 그걸 키워드라고 해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없다 그렇게 훈련할 거예요. 그러면 2줄짜리 문장은 절대 우리가 못 외워요. 긴 문장을 어떻게 외워요? 절대 못 외워요. 2줄짜리, 3줄짜리 문장 속에 중심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얘가 이 단어 때문에 있다로 나오거든요. 그런 게 민법은 꽤 많아요. 예를 들까요? 임차인은 채권자예요. 임대차가 채권법이라 임차인은 좀 이따 하겠지만 듣기만 해요. 임차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지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지권리를 행사를 못해요. 하지만 토지 임차인이 등기를 했구나. 토지 임차인이 주어 등기를 했구나. 그러면 스톱이에요. 임차인이 등기했다고? 소송으로 가도 돼요. 임차인이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등기를 했다. 이 문장을 만난 순간 소송으로 가도 돼요.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후에 이따로 끝나요. 걔는 중간에 갑이평한테 팔아요. 제3자한테 반드시 3자가 나오게 돼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 우리 문장 속에 누구에게 직접이라는 2글자가 뜨면 제가 그래요. 소수로 가요. 없다로 끝나요. 직접이라는 2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얘한테는 할 수 없어요. 99%. 이게 키워드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래요. 얘가. 그러면 소수로는 얘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불법 점유자한테 법은 권리 주지 않아요. 얘는 없다로 끝나요. 즉 키워드만 잡으면 결론이 바로 해결되는 게 민법은 꽤 많아요. 1타 5피가 돼요. 불법 점유자 나오면 권리 주지 않아. 불법 나쁜 놈 도둑놈한테 우리 법이 대부분이 왜 권리를 주겠어요? 99% 불법 점유자는 권리 취득하잖아요. 지역권 취득 시효도 못하고 유치권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게 키워드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문 2줄짜리에 답이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저는 이 중심 단어를 나중에 이제 범죄 흔적 그래요. 범죄 흔적 제가 물어요. 이게 이따부터가 맞니 틀니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문제 풀면서 범죄 흔적. 그럼 여러분들은 불법 점유자 그래요. 그러면 맞네요. 불법 점유자는 뭔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민법은
다른 법과목도 마찬가지죠. 단지 민법이 좀 더 많아요. 민법은 그 문장을 읽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강의 자주 듣습니다. 강의 자주 들어요. 동영상 뜨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실 때 무조건 강의 들으세요. 음악 듣지 마시고 운전하실 때, 대중교통 타실 때, 산책하실 때 무조건,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이어폰 꽂고 무조건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들어요. 민법 왔다 갔다 하실 때 들으세요. 5번 들은 사람하고 10번 들은 사람하고 20번 들은 사람하고 완전 차이 나요. 그래서 1년 내내 듣습니다. 꼭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자주 들으세요. 특히 민법 왜 자주 들어하냐? 제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나도 모르게 습득돼요. 낯선 법률 용어가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자주 들으면 돼요. 자주. 물론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그게 듣는 거예요. 자주 들으세요. 자주. 그러다 보면 지금은 낯설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일단 민법을 좀 점수를 올려놔야 되거든요. 초창기 5월까지는. 물론 지금 뭐 기초니까 많은 거 하지 않아요. 민법은 기초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강의 자주 듣기 바래요. 앞으로 기본서 나왔죠? 자, 기본서 굉장히 두꺼워요. 다음 이제 진도 대충 예상돼서 미리 보지 마세요. 절대 예습 금지.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앞으로 1년 내내. 이 기본서 내용은 제가 아직 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시험에 안 나온 내용도 많아요. 그걸 혼자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읽어보면 일단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제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계속 읽게 돼. 시간만 낭비해요. 시간만. 그래서 예습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늘 강의 들은 내용만 읽는 거예요. 특히 제가 그중 가르친 내용만. 복습만 열심히 합니다. 복습하기도 벅차요. 자, 밑줄은 키워드 싸움을 하겠죠? 중심 단어. 쭉 긋지 않습니다. 분절해서 단어에만 그어요. 단어에. 제가 이제 앞으로 판사에 보면 다 이렇게 단어에만 저도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단어에 긋기 바래요. 형광펜으로 쫙 발라본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 가급적 추가 필기 하지 마세요. 교지에. 활자화 되어 있는 내용 안 나와요. 교재에 있는 내용만도 내 걸로 만드는 게 벅차요. 즉 활자화된 거. 기본서든 입문서든 추가로 필기할 거리가 없어. 하지 마요. 지금 한 내용이 없어. 딴 데 있어. 거기다 굳이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교재 안 박았더니 안 중요하니까 안 박아놔요. 제가 판서에 없는 내용 안 중요하니까 안 박아놓은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도 아무 상관없던 얘기. 그래서 활자화된 것도 내 걸로 못 만들겠는데 내가 추가 필기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뭔 내용인지도 몰라. 추가 필기한 거. 그러니까 굳이 추가 필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활자되어 있는 것만 내 걸로 만들자. 그것도 벅차입니다. 벅차요. 됐어. 마지막.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 두루뭉실 객관식 시험 5%요. OX. 헷갈려. 여러분들 많이 두 개 중 하나가 헷갈리거든.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려면 생각, 음미, 정의 내 걸 완전히 만들어. 안 헷갈려야 돼요. 이 하나가 모여서 40문제 200개 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래서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려. 두루뭉실, 진도 개의치 말자. 우리 시험 1년 남았어요. 이 하나, 하루에 하나만 알아도 40일이면 40개 지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답 지문. 그래서 하나를 알 때도 정확히 알아가자. 됐어요. 자, 1년 커리큘럼. 2달 순환이죠. 11월, 1월, 3월, 5월, 7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우리 시험. 지금 입문 기초과정이고 1월 기본, 심화, 핵심 요약 정리, 백선, 실전 문제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기초를 잡을 거고 계속 계단 밟아 올라갑니다. 민법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공법이 제일 많고요. 공부할 분량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민법이에요. 자, 그러면 기초 잡고 내용을 플러스 해야겠죠?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월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의 약 40에서 50% 정도 2월까지 할 거예요. 3월 달에 대본 판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2단계에서는 법 조문 위주로 할 거예요. 기초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민법 총칙 물권 위주로 갈 거예요. 그 다음 3월 달에 이제 남은 30%를 추가해요. 대본 판례 중심으로. 그래서 3월이 심화 과정이에요. 4달 동안 열심히 법 조문 기초 잡고 법 조문 관련 이론이 돼야 대본 판례가 읽혀요. 그래서 그 후 이때도 판례 하긴 해요. 중요한 판례. 대신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은
이제 3월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5월에 재요약집 나오면 그때 요약집으로 나머지 못한 부분 그렇게 마지막 정리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별로 안 중요한 건 이제 버릴 건 버리고 나머지 엑기스로만 쭉 시험 볼 때까지 유지할 거예요. 자, 교재는 지금은 입문서로 할 거고 12월까지 1월부터 이제 기본서로 수업할 거예요. 그 다음 저는 5월 달에 재요약집으로 해요. 저는 기본서를 1월부터 4월까지 4달 합니다. 다른 과목들은 또 일찍 시작하실 분 계세요. 저는 기본서를 4달 합니다. 민법은 기본서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 문장을 통해서 읽어야 어휘력, 해석력이 높아져요. 민법은 단답형이 잘 안 나와요. 다음 설명을 틀린 거 옳은 거 문장을 해결해야 돼. 문장. 그러려면 이 문장을 읽고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맞는지 틀린지 판단 작업 2단계를 거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지. 그걸 잘하려면 기본서를 읽어서 이해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이해력을. 문장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문장을 통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 문장을 읽고 단어를 이제 뽑아내겠지만 처음에는 문장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약집 가면 민법은 꽝이에요. 꽝. 결국은 제 요약집으로 나중에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제 요약집이 읽히려면 기본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요약된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거의 저는 다 지문으로 다 박았어요. 우리 실제 지문 훈련할 때인데 지문 훈련하려면 지문이 읽히려면 기본서 내용을 자꾸 교과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출 지문이 읽혀요. 그래서 항상 법과목은 특히 민법은 기본 과목이라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까 기출 지문이 거의 90% 나온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안 나와요. 살짝씩 문장을 바꿔. 하지만 기출이에요. 그걸 해결을 못해. 단순 암기하면. 살짝 말을 틀어버리면 뭔 소리인지 몰라버려. 왜? 평소 문장 훈련 안 해봤으니까.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교과서를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단어 잡고 외우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렇게 하면 민법 점수 안 나와요. 기출 그대로 안 나와요. 기출이 90%지만 살짝 변형을 시킨 기출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본서 되게 중요합니다. 법 공부할 때는 기본서 중요해요. 단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기본서를 혼자 막 예습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의 그 파트 기본서를 읽으란 얘기예요. 지금부터. 오늘 들으면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많이 안 나가요. 기본서도 내용도 거의 없어. 하지만 이제 다음 주 그러면 내용을 조금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기본서 관련 내용 그 부분 한번 읽어야 돼요. 기본서 내용을 읽어야 이해가 되거든. 제 설명으로도 이해하고 교과서 문장을 통해서도 이해하고 이해력이 높아져야 민법 점수 나중에 잘 나옵니다. 단순히 외운 사람 민법 점수 절대 안 나와요. 이 바탕 위에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해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 교과서 읽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방법 없어요. 힘들어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그래도 읽어요. 도움 됩니다. 힘든 만큼 도움 돼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말아요. 21년에 끝내려면. 그래서 어렵게 해야 돼요. 너무 쉽게 공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요. 힘들더라도 기본서 꼭 읽으려고 하세요. 특히 민법 읽어야 됩니다. 민법만큼 반드시 읽어야 돼요. 민법을 잘해야 2차 법과목도 잘해요. 민법이 가장 기본법이라. 그래서 민법 중요합니다. 우리 공중개사 시험에서 자, 다 된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은. 10분간 쉬고